스타는 맨 마지막에 출연합니다. 맞죠? 자, 영국에 대처가 있다면 우리 한국에는 박영선이 있습니다. 우리 박영선 의원은 헌정사상 첫 번째 법사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여성으로서. 두 번째 기록을 또 깼죠. 헌정사상 첫 번째 여성으로서 원내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고, 구로가 키운 사선의 박영선 의원을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로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시천 연세대학교 앞에서 여러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유대훈 유세단장님께서 다 좋았는데 한 가지 크게 실수하셨어요. 스타가 맨 마지막에 등장한다 그러면 이 앞에 정청래 의원님이 화내요. 정청래 의원님이 사실 더 스타죠. 그 돌아다니면서 서울 시내 쭉 가니까 정청래 의원은 두 번째 스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하여튼 뭐 제가 정청래 의원보다는 누나니까 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세대학교 앞에 지금 쭉 인사를 드렸더니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으시고 또 어르신분도 몇 번 계신데요. 이제 선거가 딱 2주 남았습니다. 14일 5월 9일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탄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날이거든요. 자, 한 가지 예를 듣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공정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정의는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나라가 점점 더 발달하고 영혼이 더 맑아져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물질주의에 물들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제도가 많이 부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의 부패,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부패한 사건도 많이 있었으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 그 근간에 정의와 공정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탄생한 이명박 정권은 BBK라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사건부터 시작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 뽑아놓고 우리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자원외교니 4대 강인이 뭐니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엉뚱한 곳에다 쓰고, 그리고 부패 기득권 세력들이 결국은 자기네들 주머니 채우는데 그 5년이 흘러갔지요. 그렇죠. 그 뒤에 등장한 박근혜 정권은 처음부터 뭔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저 이상한 게 뭘까? 저게 신비주의일까? 아니면 뭘까? 결국은 그것이 최순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속았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지난 12월 우리가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다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80% 이상이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희망이 없겠구나 라는 공통의 분모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민의 힘으로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국민의 힘으로 마련된 선거입니다. 그럼 이런 국민의 힘으로 마련된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느냐, 저 솔직히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국회의원 돼서 재벌개혁, 검찰개혁 13년 동안 외쳤는데요,
좀 진전이 있는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MB 정권 들어서 날치기 통과될 때마다 끼워넣기 법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재벌 기득권법이었거든요. 재벌 민원법들. 이명박 정권에서 그랬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그냥 재벌들 민원 들어주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청와대가. 그 민원 안 들어주면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2만 불의 중진국, 다시 말하면 남미형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우리가 2만 불에서 10년째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3만 불 이상의 선진국이 못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공정과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산이 얼마입니까? 8조입니다. 8조.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8조라는 재산을 모으려면 세금을 일반적인 국민들은 얼마를 내야 될까요? 적어도 8조에 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8천억 정도는 냈을 거다. 10% 정도 되는 8천억 정도는 냈을 거다. 이렇게 예상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세금 얼마나 냈을까요?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 삼성그룹으로부터 공식적인 세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상속세 36억 냈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 부가세가 60몇 억입니다. 그래서 토탈 103억, 지금까지 103억 냈습니다. 자, 8조의 10%면 8천억이죠. 8조의 1%면 800억입니다. 그러면 8조의 1%도 세금 내지 않고 우리나라 최대 재벌 기업의 손자는 그 재산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니 뭐 일감 몰아주기니 해서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어떤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일감을 다 몰아주고 그 회사를 막 부풀려서 나중에 상장해가지고 5천원짜리 주식이 갑자기 5만원 50만원 되게 하는 거, 그런 땅짓고 헤엄치기로 해서 재산을 끌어모으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나라입니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고치자는 겁니다. 이거를 고쳐야 재벌도 세금을 제대로 내고 상속하는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세금만 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그분들이 세금을 적당히 정말 법대로 내면 우리가 월급쟁이들이, 이렇게 유리지갑 속에 있는 월급쟁이들이 세금 이렇게 많이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고치자 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벌의 대주주들 주식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6% 7%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 7%로 대한민국 전체 재산의 약 25%를 지배하는 거, 이거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죠? 자, 우리가 아버지한테 10억 원의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 세금 얼마나 내야 됩니까? 적어도 40% 이상은 내야 되거든요. 4억은 내야 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의 시스템을 고치자,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를 뽑아야 그나마 개혁을 조금 할 수 있겠구나. 왜? 개혁 한번 하려면요 정말 힘들어요. 왜?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너무 세고 로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패 기득권 세력과 손잡으면 그분들이 투표해서 도장
도장 찍어서 당선되면 과연 개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깨끗한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그래서 결론은 명쾌합니다. 기호 1번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그 국민 대다수의 압도적인 힘으로 이 부패 세력과 손잡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물리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5월 9일 날 투표를 하는데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당선이 안 되면 그 저항 세력,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이겨낼 힘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몰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 아들, 딸들이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대학생들 취직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취직도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재산이 내 아들의 취직을 결정하는 나라, 이거 공정합니까? 아니죠. 자, 일한 만큼 대접받는 것, 그것을 모든 사람이 원합니다. 그런데 일한 만큼 지금 우리가 대접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재산, 부의 축적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치우칩니까?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고 공정하게 걷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월급쟁이들은 세금 다 냅니다. 그런데 이 재벌 2세 3세들은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서 세금도 안 내고, 이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라고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들고 일어났으면 그 들고 일어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여러분이 당선시켜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힘, 이것이 바로 통합의 힘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옳은 일을 하는 통합의 힘. 그런데 이 통합의 힘을 어떻게 모아줄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 간 차별도 아니고요, 세대 간의 갈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머니들, 우리 연세 드신 어머니들이 쫙 계시는데 여기는 정말 앞서가시는 어머니들인 것 같습니다. 제 말씀에 박수 치시는 거군요. 그렇죠? 조금 전에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 문재인 지지자인데요, 저기서 계시네, 키 큰 어머니인데 문재인 지지자인데요, 제가 좀 나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들 만나면은요, 문재인이 전부 빨갱이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갖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왜 빨갱이냐 그랬더니, 아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북한에다가 퍼주기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료 찾아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그 정권도 다 그렇게 똑같이 다 북한하고 뭘 했던데 왜 토론에 나와서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아우 저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 좀 문재인 대표한테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도 답답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유세 단위로 이러느라고 후보한테 이거 전달할 시간도 없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떤 그 우리나라의 6.25를 겪었던 어르신 세대에는 북한 그러면 아이고 우리 다 죽었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북에서 넘어오셨는데 1.4 때 고생 너무 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이북이라면 지긋지긋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머니들은 북한, 아이고 저것도 저놈들 저거 이거 아니야 이거 뭐 부패고 뭐고 기득권이고 뭐고, 그래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요. 지금 대한민국의 평화, 이 한반도의 평화, 이 평화를 지키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대한민국이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단결된 국민의 힘. 국민이 단결하면 누가 우리를 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요, 이 시진핑이 뭐 트럼프 만나서 뭐 한국은 뭐 옛날 뭐 중국의 뭐 한 부분이었다? 뭐 이런 얘기 했다 그러는데요. 저도 시진핑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났는데 이 시진핑이 저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나라는 참 어리석다.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의 얘기입니다. 2010년도. 아니
형제라는 게 피를 나누는 게 형제 아니냐. 남북 간에 당신네들 형제 아니냐. 그런데 왜 남북 대화를 하지 않냐. 남북 대화 안 하면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의 손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대화해라. 그것이 정답이다. 이게 시진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힘을 가지려면 남북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나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주변의 친구분들 그런 얘기 하시면 제가 한 얘기를 좀 전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아들, 딸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골고루 다 기회를 가져서 그 기회 주어진 기회 속에서 내 아들, 딸의 능력을 발휘해서 내 아들, 딸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머니? 그러려면 기호 1번입니다. 기호 1번 문재인 뽑으셔서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우리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꿈?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꿈. 그 공정과 정의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제도를 만들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패한 사람, 반칙하려는 사람, 특권을 누리는 사람, 아 너희들 안 돼.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렇게 걸렀는데 너희는 이거 반칙이고 특권이고 부패한 거야. 걸러내면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고 일한 만큼 대우받고 그런 사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제가 보기에는요, 젊은이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절절히 맞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이 자리에서는 맞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또 집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뭐 이러다 보면 아이고 어쩌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또 약간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어디서 오신 어머니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존경하는데요. 오늘 가셔서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정의와 공정한 대한민국이다. 이것을 이루어야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로 진입합니다. 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로 진입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분들의 역량이 모아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특정한 계층, 어느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만 출세하고 밥 잘 먹고 이렇게 해갖고는 국민소득 3만 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역량을 모아서 저희가 각계각층의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인사하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랬을 때 3만 불 시대의 선진국으로 일단 진입해서 이 제도를 만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아 그래 우리도 행복하다 평화롭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좀 인생도 즐기고 저녁 시간도 즐기자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셔요? 자 그러면 기호 1번 문재인 5월 9일날 꼭 투표해 주시고요. 5월 4일과 5일 사전투표일입니다. 사전투표 어디 놀러 가시려면 사전투표 반드시 하시고 가셔서 5월 9일날 우리가 정말 함께 모든 사람이 박수치면서 축제의 대한민국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부어주세요. 이 자리에서 마이크 드는 사람이 나오니까 확인자만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내대표였을 때 제가 원내 부대표였는데 요즘 제가 서울시당 유세위원장을 맡고 방방곡곡 다니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도대체 박영선 이는 왜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앙무대에서 후보 연설과 함께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시간 내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대보겠습니다. 네, 제가요 오늘은 여기서 유세하고요.
6시부터인가요? 6시에 용산에서 유세합니다. 오늘이 두 번째 서울 유세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한 번 했고 오늘이 두 번째고 용산 가면 세 번째인데요. 그동안 제가 광주 전남이 아주 그냥 전쟁이 세게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라고 해갖고 거기 광주에 5번 내려갔다 왔고요. 또 제주도, 청주, 당진, 영광, 울산, 그 다음에 양산, 부산 이렇게 갔다가 오늘 서울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에서 더 많이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우선 문재인 세 번 외쳐볼까요? 제가 문재인 하면은 세 번을 구령해 주십시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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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만 한번 해보죠. 박영선의 취향 똑같은 마음으로 세 번 합시다.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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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서울시는 이 정도로 대접을 해주시는데 자주 다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실제로 이 서대문구를 움직이는 가장 기초 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 바로 선출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몇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장님 나오십시오. 예, 유상호 서대문구의 의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박경희 서대문구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김매미 서대문구의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스타는 마지막에 나옵니다.